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세 분께 제가 고전적인 질문을 한 가지씩 좀 던져볼게요. 무인도에 가요. 무인도에 갈 때 나는 뭘 갖고 가겠다. 요 세 가지씩 한번 우리 현주 씨부터. 무인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인도 이 질문 나오면요.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생각을 깊이 안 해봤어요. 병수 씨는요? 저한테 지금 훅 들어오는 겁니까? 네. 예, 저는 YTN 본부장님을 일단 모시고 갑니다. 예, 그리고 YTN 팀장님을 모시고 가요. 두 가지잖아요. 예? 두 가지잖아요. 팀장님이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합의 세 분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네, 깔끔하죠? 성공하시겠어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 애쓰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면 전기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종이 같은 걸 가져가야지 않을까. 네. 성경책 그리고 여행 일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행 일기장 그리고 선글라스. 네. 야, 정말. 거기 가서도 뭐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와, 정말 무인도 갈 리 없다고 그냥 막 던지시네요. 그렇죠. 선글라스를 가져간대요. 네, 성경책 꼭 천국은 가시겠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이나 씨는요? 저는 뭐 이렇게 했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물이랑 라이터랑 그리고 노트북이요. 야, 네. 약간 조금 그럴싸한 것 같아요. 노트북은 전기가 없어서. 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노트북을 일단 갖고 가고 예, 배터리 충전하고. 저 선생님은요? 저는 가장 먼저 라이터부터 챙깁니다. 가장 먼저 라이터를 챙긴다는 건 흡연을 하시네요. 담배를 태우세요?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그 다음 헬멧이나 장화 같은 보호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추씨 챙깁니다. 상추 씨는 왜요? 그게 심으면 한 이틀 만에 쑥쑥 자라거든요. 그리고 한 1년간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 전생이 염소였어요? 예?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상추 씨를, 예. 근데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꼭 요거를 얘기한다고 해요.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요. 오지에 갈 때도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것. 이것은 과연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눈 시려울 때까지 보고 또 봐도 여전히 그립고 손가락이 아파와도 터치 본능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매력의 주인공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부터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되니 3천만 유저는 물론 예비 사용자까지 모두 모이세요. 저는요, 일단 화장실을 가면 진짜 휴지 잡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거든요. 그 오래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과 함께해요. 와이프 이거 페이스보다 더 먼저 보는 게 이 스마트폰 이거예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바로 알기. 스마트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고 올바른 사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말고 판도사에 터치하세요. 판도사 시작합니다. 답은요,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예,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우리나라 보급률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스마트폰이 워낙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나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학교에서 저학년들은 이렇게 문 열 때 급하면 손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여는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저리 가세요. 이렇게 저리 가세요. 이렇게. 고학년 애들은 네. 컴퓨터로 발표할 때 급하면 이렇게 모니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이러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 터치가 안 되는데 예, 요즘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렇다고 해요. 선생님이 한참 필기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필기에 받아 적었는데 요즘에 그냥 사진 한 장 찍어내고 그리고 요렇게 보고 요거로 그냥 끝나요. 요거로. 예. 정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 움직일 때 많은데 전화 기능에 컴퓨터 기능까지 추가된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게다가 휴대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독자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러닝머신 뛰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뛰면서도. 맞아요. 저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뭐 메시지가 온 것도 아닌데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오늘도 불빛만 뭐 깜빡깜빡거려도 진짜 빛의 속도로 확인을 합니다. 이나 씨가 우리 또 나름 스마트폰 중독자 대표로서 스마트폰의 단점들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하지만 여기저기
여기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순간들 정말 많이 생겨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잠시라도 손에 없으면 불안하신가요? 손안의 독약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확인해드립니다. 하루에 거의 끼고 사는 것 같은데요. 잠잘 때 빼놓고는 항상 스마트폰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틈만 나면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잘 때 씻을 때 빼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포털 사이트만 살짝 검색해봐도 중독 증상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목숨이 걸린 운전 중에도 사용한다는 거. 매년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생활의 편리함은 늘어났지만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 중에 사용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수철 연구원.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 네.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시뮬레이터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체험을 하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타보시죠. 처음 해보는 시뮬레이션 운전. 실제 자동차로 하니까 평소 저의 운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시동을 켜기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하고 출발. 여러분, 제 운전 실력 어떤가요? 항상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정지선을 확실히 지킨답니다. 이번에는 이거 핸드폰 가지고 오늘의 미션,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기. 문자 소리에 아주 잠깐 눈을 뗐는데 얘기가 지나갔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문자를 봤는데요.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해봐도 사고가 반복되기만 했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건가요?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시지각을 통해서 90% 이상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안전하게 회피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동자 추적 장치를 통해서 시점이 얼마나 분산되는지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운전에 집중할 때 전방 주시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났어요. 이거 운전하면서 문자까지 쓰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좀 스마트한 여자니까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음성 인식 기능 활용은 기본이죠. 안전 운행이라고 문자를 보내. 안전 운행. 어라? 음성 인식 기능 왜 이러는 건가요? 계속되는 오류에 운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중앙 차선을 침범하고 역시나 사고 발생. 보내. 겨우 보냈다 좋아했더니 바로 또 사고가 나고 여러 번 반복해도 계속된 음성 인식 오류. 여러분, 운전 중엔 음성 인식 기능 사용도 금물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들 중 주시 태만으로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도 주시 태만의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 정지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45m 정도가 길어지는데요. 이러한 정지거리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정지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지거리에 있어서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만 안전 운전을 호소해도 스마트폰에 빠진 무의식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스마트폰. 때와 장소를 가려 사용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야, 진짜 이게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은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네? 이나 씨는 사람을 쳤어요? 애를 쳤어요? 네, 지금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콩밥 먹어야 돼? 이 여자, 진짜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진짜? 네, 아주 위험합니다. 운전할 때 그리고 보행할 때의 스마트폰 사용은 특히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건요.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죠. 네, 맞아요. 스마트폰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순간 사물을 보는 시야각이 진짜 확 좁아지고 청각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식을 할 수 없게 되고 사고까지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저는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 절대 안 합니다. 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사실 경적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길 한복판에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안 뺏기시는 거예요. 경적 소리 울리기 싫은데도 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 간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맞아요.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이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깊은데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니까 숱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저도 좀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요, 일단 화장실을 가면 진짜 휴지 잡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거든요. 저 오래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과 함께해요. 와이프 이거 페이스보다 더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 이거예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중독 느낌이 있어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화장실 갈 때도 왜 그렇게 이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하고 갖고 들어가냐 구박을 계속 받으면서도 꼭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눈도 침침해지고 이 메신저로 계속 하다 보면은 목도 아프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이 땡기더라고요. 다들 참 화장실 갈 때 많이 가져가시네요. 만지면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죠. 목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계속 있으니까 척추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손목 관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는데 다들 이렇게 묵념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묵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진짜 게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2년 약정을 다 보내요. 핸드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면 척추가 휜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성장기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사용 지도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 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아파집니다. 과다 사용은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충동 조절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제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과한 사용 금해야겠죠. 네.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해킹이나 도난 같은 문제도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취재하다 보니까 진짜 단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필요 없는 사용을 좀 줄여가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요 이제 모두 당장 지금부터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한번 쓰지 말아볼까요? 어때요? 그냥 2G폰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3G로. 자, 우리 세 분께 요거를 제가 이제 팔게요. 스마트폰 안 사고 요거 제가 싸게 한 5만 원에 드릴게요. 어떻게요? 응답하라 1997 느낌도 나고 우리가 추억으로 돌아가고요. 3만 원에 갈게요. 3만 원에. 괜찮아요. 가지세요. 네. 자, 만 원에 가겠습니다. 만 원에. 네, 이거 아니죠. 자, 그럼 5천 원만 주시면 안 됩니까? 누가 이거 완전 보물인데요. 예? 네. 진짜.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죠. 네, 스마트폰 잘만 활용하면 인생을 더욱 재미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기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그 순기능을 쭉 정리해 드릴게요. 안 지나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로 길 찾기 할 때도 쓰고요. 은행 업무,
되게 편하거든요. 많이 쓰고. 일단 날씨랑 교통 앱, 그리고 부동산 앱 같은 데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걸로 거의 주변 사람들 관련된 정보나 그런 주변의 이슈들을 많이 이제 그걸로 소화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어떻게 손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변화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2에서 59세 스마트폰 사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자 중 무려 83.5%가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답했고요.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됐다는 답변도 79.2%나 돼 스마트폰 이용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때문.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린 실행 아이콘들이 스마트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통화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SNS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나 기업에서 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소비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요즘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러 가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집을 나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또한 최근 각 은행들은 영업점을 2층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시간 계좌 이체, 세금 납부 등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방문 고객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이 2012년보다 약 1,300만 명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약 3,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 세대는 전월세 물건을 찾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을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가 부동산 정보를 검색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앱을 이용했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졌는데요. 이러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여가생활, 자기개발,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만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시장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애플리케이션의 발달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앱 시장이 IT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회원국 안에서만 해도 앱 산업이 500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63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조에 이르러 현재보다 260%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일자리로 불리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업계인 만큼 국내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겠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도사가 전하는 스마트폰, 앱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법. 첫 번째, 원래 앱을 사용해 지갑 가볍게 하기. 모바일 지갑 앱 하나면 포인트 적립은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도 할 수 있으며 할인 쿠폰도 빵빵하게 제공된다는 거. 원래 앱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인기 최고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앱으로 안전 귀가하기. 늦은 귀갓길에 보호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전송해주고 위기 상황 시 등록된 보호자에게 버튼 하나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유용한 앱들이 많다는 사실. 험한 세상, 늦은 밤길에 귀가해야 할 때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안전 지키세요.
세 번째, 앱으로 용돈 벌기. 광고를 보거나 퀴즈를 풀기만 하면 저절로 돈이 쌓인다? 요즘 가장 핫한 애플리케이션. 차곡차곡 쌓인 현금으로 해당 앱스토어를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커피를 살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편리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스마트하게 사용하세요. 네, 이게 또 좋은 기능이 있네요. 또 저 같은 연예인들은요. 네, 연예인입니다. 왜요? 왜 부정을 하시죠? 참 강조를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용해요. 또 제가 스케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부정하시죠? 그죠? 예, 메일 왔을 때 바로바로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 스케줄 관리하고, 예, 또 입금 확인하고. 제가 매니저를 안 두는 거예요? 못 두는 게 아니에요, 형편상. 스마트폰이 매니저네요. 스마트폰이 제 매니저입니다. 입금 안 되면 바로 걸어서 닥달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하고. 이게 또 이렇게 안마 기능도 있어요. 피곤할 때 이렇게 하나씩. 누가 안 주물러 피곤할 때 선생님도. 신동도 하고. 그렇죠. 피곤하시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 바로 스마트폰의 장점이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 가능한 기기라는 게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근길에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 바로바로 얻을 수 있죠. 또 은행 업무를 길거리에서 바로 할 수 있죠. 또 보신 것처럼 필요한 앱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얻고 취미생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거고 잘못 사용하면은 천하의 몹쓸 기기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이분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선생님!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줬고 또 편리하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시네요. 때와 장소를 구별해라. 맞아요. 예, 화장실이나 공공장소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정해진 시간 알맞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거는 누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사용 원칙을 정해두시는 것 이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일 확인은 하루에 몇 번, 또 게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심심할 때 스마트폰은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안 심심할 때도 자꾸 스마트폰이랑 친구하려고 해서 문제인 겁니다.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가끔은 전화기를 꺼두시고 부대 끼면서 사는 즐거움 느껴보세요. 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방치해 주시면요. 중독은 물론이고 음란물도 접할 수 있고 요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해결 방법은 부모님 먼저 스마트폰을 가만히 사뿐히 내려놓는 겁니다. 예. 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배우고 따라하니까요. 예, 좋은 말씀이네요. 부모님부터 사뿐히, 꼭 사뿐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 어떻게 더 큰 세상을 놓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엔요, 깨깨오톡 대화에서 좀 벗어나서 아날로그식 대화에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지털화된 내 생활, 옆 사람과의 달콤한 대화가 해독제입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또 스마트폰이 없이도 굉장히 또 재밌어요.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오프라인 수다를 아주 지향합니다. 알죠. 예, 굉장히 수다빨이 있으시잖아요. 말도 많으시고 여기서 나이도 가장 많으시고 입에 와이파이 다셨잖아요, 그죠? 선생님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너무 하셔. 네, 진심으로 상처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현주 씨, 이나 씨는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쓰시나요? 거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케줄 관리하면서 메신저 사용 많이 하는데요. 이 스케줄을 통화를 하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위해서라도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음악 많이 듣는데 그런 것까지 치면 뭐 거의 하루 종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 맞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이별 통보도 SNS로 한대요. 너무 인간미 없다. 어떻게 SNS로 이별 통보를 해요? 어머, 너무하다. 차이는 것도 억울한데 정말 눈이 건조하다. 아, 그런 적 있으신가 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니까 감정이 뭐, 깜짝 놀랐네요. 감정이 너무 오버되셔서 진짜 당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 뭐 나랑 사귀어 볼래? 뭐 이런 고백도 메신저로 한다는 거 아세요? 너무 낭만 없다. 어떻게 사귀자는 걸 메신저로 해요? 아니다. 진짜 몸이 건조하다. 아니, 저기, 누구한테 이용당하셨어요? 누가 선생님 갖고 놀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근데 선생님, 이건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막 떠들어도 되는데 꼭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중독인 거죠. 네, 중독. 제가 그래요. 뭐 집에서도 옆방에 있는 엄마한테 뭐 이렇게 깨깨오톡 하고, 네. 진동 오는 거 아닌지 뭐 수시로 가방에 이렇게 손 갖다 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벨소리 잘못 듣는 이 환청에 이어서 진동 소리 잘못 듣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환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환동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신조어가 생겨날 기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 안에 이걸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환동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너무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게 목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목동이라고. 그런 미안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또 뭘 또 갖고 왔어요, 그죠? 예? 스마트폰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팁 같은 거요? 빙고,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실까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준비했습니다.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들. 작고 네모난 스마트폰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스마트폰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자, 스마트폰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방법. 요즘 뭐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 이거 참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폰도 이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뭐 해독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해독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첫 번째,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는 해독을 이르는 말로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수시로 날아드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SNS 등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스마트 기기와 거리를 두는 이른바 아날로그 휴식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스마트폰. 서울시에서는 최근 111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스마트폰을 끄고 대화하자는 겁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24시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지, 중독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또 경각심을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111 운동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는데요. 7개의 스마트폰만 꺼도 40W 형광등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111 운동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아예 끄고 디지털 단식을 하는 허핑턴 처방법도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2번 특정 시간에 이메일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력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겠죠? 야, 뭐 저도 휴대폰 전원 딱 꺼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요. 휴대폰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용건만 간단히 이것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급한 용건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데다가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바로 이것.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두 번째는 바로 전화입니다.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상대방과의 전화통화인데요.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이메일, SNS 등 다양한 기능이 생기면서 전화보다는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부가적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2G 휴대폰으로 바꿀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현대 직장인들의 업무 특성상 스마트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SNS보다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SNS를 자꾸 하다 보면요. 실제로는 3분 하려고 했던 사람이 30분 이상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나 SNS는 자신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막아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가족들이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고요. 지정된 곳에 두고 한 번에 몰아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스마트 보안관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각종 음란물이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해주고요. 자녀가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기본에 충실하자 정도 되겠네요. 카카오톡, SNS 많이 하면 나도 모르는 새 중독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것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사람들의 추억에 적게 하는 이것. 응답하라 1994 느낌의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즘 뭐 시대가 디지털 카메라 시대라면 이것은요. 필름 카메라죠. 흑백 사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볼까요?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마지막은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 대신 아날로그인 공책에 일기나 글을 쓰는 건데요.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싶은 욕심이나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공책을 펼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일기는 쓰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일기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독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어떤 흥미 그리고 자극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고요. 일기나 어떤 그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디지털 디톡스 마케팅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호텔이나 리조트에 체크인할 때 모든 디지털 기기를 반납하면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오프라인의 여유를 찾자는 취지인데요. 온라인 세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 대신 사람, 자연과 터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보다 직접 움직여서 얻는 경험의 불편함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건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네. 알차다. 그러네. TV 안 볼 때 TV 끄고 밝을 때 불 끄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도 하루에 일정 시간 끄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 하루에 한두 시간씩 꺼놓는다고 해서 막 되게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배터리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출처 한석규 씨였습니다. 네, 한석규 씨가 한번 기억나요. 네, 멋진데요. 네. 사람들끼리 벌칙 정하는 것도 요즘 많이 한대요.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꺼내는 사람이 오늘 커피값 쏘기 뭐 이런 거요. 제가 매일 쓰게 생겼네요.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자녀들한테 무조건 전화 꺼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하면 반항심만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애들은요, 일단 쿨하게 허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딜을 걸어야 돼요, 딜을. 8시부터 9시까지만 해. 뭐 이런 거라든지, 너 레벨 2단계 오를 때까지만 하고, 내일 해라.
이런 구체적인 멘트가 좋습니다. 괜찮네요. 예, 무조건 다그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만렙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리고 있거든요. 게임 계정의 삭제와 같은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오프라인에서 취미 생활을 찾는 것,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운동을 한다든지 열심히 뛰어주면서 네. 그리고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다른 맞아요. 방법으로 좀 옮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눈이 피곤하니까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눈을 좀 이렇게 샥 쉬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한 번쯤. 쉬지 마세요. 자,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치는 거고 대인관계 나빠지면요 남는 거 후회뿐입니다. 자기와의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해보세요. 네, 네. 이제 다들 말씀하실 만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왜요? 갑자기? 사이언스 앤 세이비 남았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 전해드려야죠. 야, 우리 또 판도사의 저승사자가 또 나셨네요. 그렇죠? 예? 이 10명 중에 7명이 쓰고 있는 기기니까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우, 센스쟁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니죠. 사건, 사고 투성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여러분도 혹시 횡단보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며 걷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진 무의식 보행은 청각과 시각 같은 인지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우리 눈이 일반적으로 걸을 때 유지하는 시야각은 180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게 되면 화면을 가까이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각도 30도 내지 40도 정도로 굉장히 좁아지고요. 인지거리도 짧아지게 됩니다. 특히 문자 보내기와 음악 듣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더 위험하겠죠.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차량끼리 부딪히는 사고에 비해 사망할 확률도 2배 이상 높은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스마트폰 사용은 잠시 자제하고 차량이 정지선에 제대로 멈춰섰는지 확인하면서 횡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할지라도 보행자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는 등 기본적인 방어 자세를 갖추고 횡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귀를 덮는 모자나 귀마개를 하는 것도 보행자의 주의를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보다 위험한 것이 바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미국 버지니아텍 교통연구소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사고 위험이 4배, 전화를 걸면 사고 위험이 7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는 살인행위랑 다름없는데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평균 4초 이상 운전자가 도로에서 눈을 떼게 만들고요. 이것은 눈을 가리고 축구장만한 거리를 시속 9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 손으로 직접 조작하지 않는 핸즈프리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괜찮을까요? 미국 자동차 협회 실험 결과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이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핸즈프리 도구를 사용하든 전화를 들든 관계없이 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운전자의 집중력을 상당히 낮춘다는 사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행동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운전 중 급한 용무로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차를 한쪽에 정차하고 통화한 후에 다시 운전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지금 이 순간 잠깐의 즐거움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나로 인해 여러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사고 유발폰이라고 부른다잖아요. 네. 사건 사고들이 진짜 많네요. 네, 맞아요. 이게 스마트폰이요. 이게 또 그런 게 있대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폭력성을 유발한대요, 인간에게. 진짜요? 이게 약간 몸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대요. 어떻게요? 이렇게 딱 이거구나. 이거구나. 폭력성. 이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 맨홀에 빠진다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사고는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겠죠? 데인저러스.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이 DMB 틀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재밌는 장면 나오면 순간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큰 사고 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럼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TV 시청도 절대 금물입니다. 네. 범칙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제 밤에 어떤 여자가요, 얼굴 막 환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이제 걸어와요. 근데 나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딱 보니까 이게 불빛은 이게 스마트폰에서 나오면서 이게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뭐가 재밌는 걸 봤나 봐요.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근데 야, 진짜 무서워서 다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 그걸 다 몰라요. 예? 그냥 이게 자기만 잊었다고 이게 야, 무섭더라고요. 네, 소름 끼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 사람 놀래키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 못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데인저러스. 이거 제 얘기 같은데 뭐 그런 부상뿐만이 아니라요.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해킹에 의한 금전적인 손실도 진짜 문제입니다. 호기심에 이것저것 다 눌러보다가 악성 코드 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밤늦게도록 하다가 지각한다거나 뭐 다음날 업무에 방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게임 한번 시작하면은 완전 그냥 밤을 꿀딱 샐 때가 많거든요. 미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런 행동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무리한 사용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예전엔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TV 많이 보고 채널 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네. 뉴스 보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TV 보면 되니까 다들 저녁 먹으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대요. 어디로요? 방으로. 대화 단절 현상, 이것이야말로 스마트폰의 가장 무서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모두들 따뜻하게 대화하세요. 네, 이게 스마트폰, 이게 편리한 만큼요, 우리가 요것도 몇만 원씩 꼬박꼬박 내잖아요. 금액 아깝지 않게 정말 스마트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도사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오늘 저녁 쿨하게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꺼보시고 많은 얘기 서로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신발에 대해서, 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토크를 또 해볼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신발. 또 하이힐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센티미터에 따라서 발이 더 예뻐 보이는 그 센치가 있대요. 너무 높은 거 신은 여자들은요, 진짜 건강 안 좋아 보여요. 이게 탑승한다 그러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그걸로 위안을 또 삼아요. 진짜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몸매도 예뻐 보이고 하니까. 깔창 까는 건 남의 일이지만 제 일은 아닙니다. 깔창을 깔고 하긴 하지만 신발을 어떤 거를 사서 어떻게 골라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